안녕하세요. 펭귄 걱정 과학관의 이정모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환갑을 지났습니다. 하지만 공룡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펭귄이 아니라 공룡 티셔츠를 입고 다닙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런 걸 같이 고민해 보고 싶습니다. 티라노사우루스와 스피노사우루스가 싸우면 누가 이길 건가 하는 겁니다. 되게 유치한 질문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바로 쥐라기 공원 3 때문입니다. 2001년 개봉된 영화 쥐라기 공원 3에는 주역 공룡이 티라노사우루스에서 스피노사우루스로 바뀌었다는 거죠. 영화에서 스피노사우루스가 티라노사우루스 목을 꺾어 죽입니다. 그 이후 티라노사우루스는 쥐라기 공원 시리즈에서 사라지고 말죠. 맙소사! 티라노가 아니라 스피노사우루스라니. 1편을 자문한 로버트 바커 박사는 티라노사우루스는 매처럼 재빠른 뛰어난 사냥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와 달리 3편을 자문한 존 호너 박사는 무슨 소리야, 티라노사우루스는 시체 청소부에 불과했고 스피노사우루스야말로 최고의 포식자였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티라노사우루스는 몸길이 12m, 체중이 9톤 정도인데 반해 당시 스피노사우루스는 몸 길이가 무려 16에서 18m, 체중은 12에서 21톤까지 나가는 지구 역사상 가장 몸집이 큰 육식 동물이라고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2014년부터 스피노사우루스는 몸 길이가 14m로 줄어들었어요. 체중도 7.4톤 정도로 다시 추산되고 있습니다. 티라노사우루스보다 몸집이 작았다고 여겨지고 있는 거죠. 스피노사우루스가 제왕이라고 생각했던 존 호너 역시 티라노사우루스가 시체 청소부에 불과했다고 하는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티라노사우루스를 모르는 지구인은 없지만 스피노사우루스가 낯선 시청자들은 많이 계실 겁니다. 먼저 스피노사우루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912년 이집트 서부 백악기 지층에서 화석을 발견한 독일 고생물학자 에른스트 슈트로머는 자신의 발견물에 스피노사우루스 아에깁티쿠스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집트 아에깁티쿠스, 척추, 스핀, 도마뱀, 사우루스 이 세 개를 붙여서 스피노사우루스 아에깁티쿠스가 된 거죠. 우리는 이 공룡을 편하게 이집트 스피노사우루스라고 부르기로 합시다. 이름에 척추, 스핀을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등뼈, 척추에는 무려 최고 길이가 1.65m에 달하는 긴 신경돌기가 이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가시를 연결하면 등에 돛과 같은 구조가 형성됩니다. 이것을 신경배돌기라고 하죠. 돛처럼 생긴 이 신경배돌기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이런 구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원이 소모됩니다. 따라서 당연히 한 가지 이유만은 아닐 겁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체온 조절 기능입니다. 이 돔 구조에 모세혈관이 많이 있다면 넓은 표면적을 이용해서 열을 모으거나 발산하는 데 쓸 수 있습니다. 특히 스피노사우루스처럼 몸집이 거대한 동물은 부피에 비해 표면적의 비율이 작기 때문에 돛이 열 조절 장치로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백악기 아프리카의 따뜻한 기후에서 스피노사우루스가 효과적으로 몸을 식힐 수 있었겠죠. 또 스피노사우루스는 실제보다 몸을 더 크게 보임으로써 다른 동물을 위협했겠죠. 그리고 동시에 수컷 공작의 꼬리처럼 암컷을 유혹하는 역할도 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수컷과 암컷의 이 신경배돌기 구조, 즉 돛의 크기는 달랐을 겁니다. 스피노사우루스의 또 다른 특징은 주둥이가 뾰족하고 톱니가 없는 원뿔형 이빨이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몇십 년 동안 이런 특징이 있는 공룡이 여러 종 발견되었습니다. 1986년 영국에서 발견된 바이로닉스, 1996년 브라질에서 발견된 이리타토르, 1998년 아프리카에서 발견된 수코미쿠스가 대표적이죠. 스피노사우루스 공룡 주둥에서 무엇을 추측할 수 있을까요? 이럴 때는 현생 생물을 봐야 합니다. 현생 악어 가운데
가비알이 비슷한 주둥이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가비알은 유연한 목과 뾰족한 주둥이로 물고기를 쉽게 사냥합니다. 그렇다면 혹시 스피노사우루스과 공룡도 뾰족한 주둥이로 물고기를 사냥하지 않았을까요? 실제로 바이로닉스 몸속에서 물고기의 잔해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기다란 앞발톱은 물고기를 잡기에 안성맞춤이었을 겁니다. 스피노사우루스과의 공룡이 물에서 살았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스피노사우루스가 발견된 후 96년, 그리고 바이로닉스가 발견되고 22년이 지난 2008년 모로코에서 대량의 스피노사우루스가 발견되었습니다. 스피노사우루스 마로카그루스, 모로코 스피노사우루스입니다. 모로코 스피노사우루스는 신체의 많은 부분이 남아있어서 스피노사우루스 전체 모습을 비로소 제대로 알게 해주었습니다. 스피노사우루스 다리는 다른 수각류의 다리와 다르게 생겼습니다. 뒷다리는 몸통 길이의 4분의 1에 불과할 정도로 짧았으며 종아리뼈가 허벅지보다 길었습니다. 뒷발 네 번째 발가락은 다른 수각류 공룡과 달리 땅에 닿았으며 비정상적으로 긴 발가락뼈 끝에는 편편한 발톱이 달려 있었습니다. 이것은 스피노사우루스가 불안정한 표면을 걸었으며 물갈퀴가 있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새는 공룡의 후손이 아니라 그냥 수각류 공룡입니다. 현생 새의 특징에서 일반적인 수각류 공룡의 특징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새는 뼈의 밀도가 낮아서 하늘을 날기에 유리합니다. 수각류 공룡들도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이와 달리 스피노사우루스는 하마, 악어, 펭귄처럼 뼈 밀도가 높았습니다. 물에 가라앉아 먹이를 사냥하기 좋았다는 뜻이죠. 스피노사우루스 역시 티라노사우루스처럼 무는 힘이 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스피노사우루스의 무는 힘은 강하진 않았지만 재빠르게 물 수는 있었습니다. 또 스피노사우루스 이빨의 산소 동위원소 구성은 티라노사우루스와 같은 수각류 공룡보다는 오히려 거북이나 악어에 더 가까웠습니다. 이쯤 되자 스피노사우루스는 물에서 물고기를 사냥하면서 살았다는 것이 확실해졌죠. 공룡학자들은 스피노사우루스의 신경 배돌기의 역할에 대해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중 생활과 연결해서 새로운 역할을 찾기 시작한 것이죠. 다시 현생 생물에서 아이디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도세치와 환도상어가 바로 그것입니다. 도세치는 몸 길이 3m, 몸무게 90kg의 커다란 물고기인데 헤엄칠 때 돔 모양의 등지러미를 이용해서 방향타로 삼습니다. 등지러미는 유체역학적으로 몸을 안정화시키는 역할도 하죠. 또한 도세치는 협력하여 이 등지러미로 물고기 떼를 특정 구역에 공 모양으로 가두어서 물고기를 베어 먹습니다. 환도상어는 보통 몸 길이가 5m까지 자라는데 그 가운데 절반이 꼬리 지느러미입니다. 환도상어는 꼬리 지느러미를 채찍처럼 쳐서 작은 물고기나 오징어 떼를 기절시켜서 잡아먹죠. 서양에서는 트래쉬 샤크, 타작상어라고 부릅니다. 스피노사우루스가 물에서 물고기를 사냥했을 거라고 생각하기 전까지는 신경 배돌기는 이렇게 부채꼴 모양이었어요. 또 꼬리는 다른 수각류 공룡처럼 매끈하고 끝이 점점 가늘어지는 형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도세치와 환도상어처럼 사냥을 했다고 생각하면서 스피노사우루스의 모양이 바뀌게 되었죠. 신경 배돌기의 모습이 이렇게 부채꼴이 아니라 사각형에 가까운 모습이고 꼬리 역시 강력한 측면 운동을 보여주는 모습이어야 했습니다. 스피노사우루의 신경 배돌기가 수중 생활에 특별한 이점이 있다는 게 분명해지자 꼬리뼈에도 상당히 길고 뾰족한 신경 가시가 돌출되어 있다는 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스피노사우루스가 물속에서 추진력을 갖기에 좋은 구조의 꼬리를 가졌으며 육상 수각류보다 8배나 큰 전방 추진력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꼬리의 위쪽과 아래쪽에서 끝까지 이어지는 길쭉한 신경가시가 스피노사우루스로 하여금 악어와 비슷한 방식으로 헤엄칠 수 있게 해준 것이죠.
스피노사우루스처럼 모습이 급격히 자주 바뀐 공룡도 드뭅니다. 1912년에 발견된 스피노사우루스가 2020년이 되어서야 제대로 된 모습이 밝혀진 데에는 까닭이 있습니다. 워낙 발견된 화석 수가 적기도 했거니와 슈트로머가 발견한 화석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제2차 대전 당시 슈트로머는 스피노사우루스 화석이 보관되어 있는 뮌헨 박물관의 고생물학자이자 나치 추종자였던 칼 보이르르렌에게 표본을 좀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세요 하고 요구했지만 보이르르렌은 거절했습니다. 결국 1944년 4월 24일과 25일 밤 영국군이 뮌헨을 폭격했을 때 뮌헨 고생물학 박물관이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스피노사우루스의 화석도 사라졌습니다. 1995년에 슈트로머의 아들이 아버지의 기록물들을 고생물학 박물관에 기증했는데 이때 포함된 사진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었고 결정적으로 2008년에 모로코 스피노사우루스들이 대량 발견되면서 새로운 증거들이 나타난 겁니다. 새가 아닌 공룡은 6,600만 년 전 지름 10km의 운석이 지구에 쾅 부딪히면서 시작된 대재앙 속에서 멸종하고 말았습니다. 티라노사우루스나 트리케라톱스가 이때 사라졌죠. 하지만 스피노사우루스는 백악기 전기에 일찌감치 살다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스피노사우루스는 왜 멸종했을까요? 스피노사우루스는 다른 육식 공룡들이 찾지 못했던 새로운 생태 공간을 차지한 공룡입니다. 운 좋게 물에서 생활하면서 물고기를 사냥할 수 있게 진화했죠. 강이라는 생태계에서 스피노사우루스는 최고 포식자였습니다. 물이 적은 시기에는 작은 익룡을 잡아먹기도 했습니다. 경쟁자를 피해서 찾아온 강은 스피노사우루스에게는 천국이었습니다. 하지만 환경은 변하기 마련이죠. 스피노사우루스에 의해 먹잇감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새로운 생태계의 빈틈을 찾아가야 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강을 따라 이동하는 겁니다. 하지만 좁은 강에서 벗어나 넓은 바다로 나아갈 수는 없었어요. 거기에는 어룡과 수장룡이 이미 바글바글 됐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육상을 걸어서 이동해서 다른 강으로 간다든지 다시 육상에서 생활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미 신경 배돌기와 꼬리가 거대해져서 육상 생활을 하기에는 힘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수강류는요, 육식공룡들은 다 두 발로 이동합니다. 하지만 무거운 상체, 좁은 골반, 짧은 뒷다리를 가진 스피노사우루스는 이제 네 발로 걸어야 했어요. 하지만 스피노사우루스가 네 발로 걷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앞발은 다른 수강류 형태 그대로였기 때문이죠. 모든 수강류의 앞발은 박수 형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땅을 디디려면 어떻게 해요? 앞발을 회전해야 땅을 디딜 수 있잖아요. 앞발뼈가 아래로 회전할 수 없다면 스피노사우루스는 걸을 수 없죠. 당장 필요하지 않은 작은 변화를 이루지 않은 게 지구 역사상 최대의 육식 공룡이 멸종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된 것이죠. 다시 쥬라기 공원 3편으로 돌아가 보죠. 티라노사우루스가 스피노사우루스에게 처참하게 죽습니다. 물속이라면 스피노사우루스가 티라노사우루스를 압도했겠지만 육상에서는 이런 스피노사우루스가 티라노사우루스와는 겨룰 수가 없었을 겁니다. 웬만한 초식 공룡들도 이 스피노사우루스에게 겁먹지 않았을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티라노사우루스가 살아생전에 마주칠 수도 없었던 스피노사우루스에게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만들었던 쥬라기 공원 3편은 부당합니다. 공룡의 제왕은 여전히 티라노사우루스입니다.